아니 단합 때도 한번 하고 해야지. 저는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하라고 그래요. 수업 때 대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공부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기분 전환도 하고 그리고 단합도 하고 단합 때도 하고. 그럼 다 가서 같이 좀 재밌게 놀고. 아 다른 학원은 전체적으로 뭐야 등반 대회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등반 대회도 하고 뭐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야지. 회장 뽑아가지고 회장 총무 뽑고 해가지고 그거 누가 회장이 혹시? 여기 총무는 회장 겸 총무 다 해. 몇 명 안 되니까. 혹시 이제 좀 본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명 지정해가지고 좀 같이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좀. 뭐 도시락 간단히 과일 싸가지고 김밥이나 싸가지고 하면 되지 뭐. 어디로 가려고? 무등산? 무등산 어디? 올라가려고 꼭대기? 저기 차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저도 거기는 가봤어요. 차 타고 거기. 자 이제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4월 말에 모의고사 보고 보고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 탈탈 털고 기분 전환 차원에서 가든가 이제 좀 알아서 그렇게 했다고. 모의고사 보기 전날래? 아니 모의고사를 29일날 보는데 전날 아 이건 아닌데. 그러면 모의고사 보겠다는 거 안 보겠다는 거야? 안 보겠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무슨 모의고사 전날 놀러가. 그러니까 시험은 그러면 다 봐야 되잖아요. 놀고 와서 보겠다고. 아 시험 보고 아 일요일날 아 그러면 괜찮아. 시험 보고 나서 그러면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래. 그럼 시간 맞춰서 와야지. 아 됐어 이제 끝나고 알아서 하고. 자 얼른 봐. 자 이제 감독상 명령 등 그랬는데 자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똑바로 하나하나 이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때리고 하는데 거기 앞부분은 볼 필요 없고요. 자 315페이지. 자 315페이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을 이제 쭉 오늘은 이제 암기를 할 거예요. 암기를 어떻게 암기할 거냐 이건데 자 여기에 등록 취소가 있고 그 다음 업무 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도포에 보면 누가 대상자고 처분권자가 누구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쉬워요. 등록을 받아 중개업을 하는 개공사가 얻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공인중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데 자격 정지는 오직 누구만? 소공사만. 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 소공사가 해당되는 거예요. 자격 취소는 자격증 있는 사람 다 해당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거래정보 사업자. 그럼 누가 처분합니까? 준 사람. 자 개공사한테 누가 등록을 해줬어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때리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자격증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시도지사 때리고 자 지정은 누가 해줬어요? 국장. 그 국장이 때린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성격해가지고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등록 취소에는 이제 기속이라는 말과 재량이라는 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기속은 걸리면 반드시 처분한다. 그래서 필요적 처분, 절대적 처분. 다른 말로는 임의적, 상대적 이렇게 얘기해요. 업무 정지는 뭔만 있어요? 재량만 있고 자격 취소는 기속만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재량, 지정 취소도 재량인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문장 맨 마지막에 기속은 이러한 위반 행위라면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끝나고 그 다음에 재량은 뭐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기속인지 재량인지 구분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 기속인지 재량인지.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절차로 청문과 의견 제출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취소가 처분이 무겁죠. 정지보다는. 그러니까 취소가 뭐냐? 청문을 거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지는 뭘 거쳐요? 거기 의견 제출.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 정도로 끝나요. 근데 청문은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증거도 조사해가지고 뭘 위반했는지 정확히 밝히는 과정 그런 걸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는 우리가 결격사 할 때 했으니까 다 놔두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315페이지 거기 처분의 종류 먼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있는데 자 이거 방금 설명 다 했어요. 자 필요 없고 넘기세요. 316페이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 316페이지. 먼저 처분권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도지사라고 그랬죠? 근데 시도지사인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이 동그라미 2번 쭉 체크해야 돼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광주에서 땄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저기 목포에서 사무실 개업했어.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구냐면 광주시장. 그런데 사무소가 목포에 있으니까 전라남 도지사가 관할하겠죠. 그런데 전라남 도지사가 적발해가지고 지가 처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절차만 거치고 광주시장한테 통보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가 처분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유. 자, 이제 사유 하나하나 봅니다. 첫 번째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벌써 이거 취소할 만하죠? 자, 부정의 부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되었다. 자, 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양도의 양자, 대여의 대자. 두 개 다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 그랬는데 실은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옆에 작은 글씨를 보면 자격 정지 기간에 있는 소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거나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나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그런데 이게 이중 소속을 해. 이게. 그러니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해도 취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또 다른 데 가서 이중 소속해도 그때도 취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맨 앞에 자격 정지에 정자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정지 기간 중에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취소. 이러면 돼요. 정지 기간 중에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취소. 그 다음 자 4번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 그랬죠? 자, 거기 이 법을 위반하여 밑줄. 그 다음에 징역형 선고 밑줄. 그리고 이제 징역형의 징자에다 동그라미. 자, 특히 이거 조심하세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야 취소지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받으면 취소가 아니다는 거. 그 다음 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아야 취소지 벌금형을 받으면 취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징역형 밑에다가 벌금형 X라고 쓰세요. 징역형이란 말 밑에다가 벌금형 X.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양대 부정징. 자, 5개. 이렇게 5개. 자, 징역형 선고를.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이제 처분 후의 조치. 자, 이것을 특히 조심하세요. 자, 첫째, 취소 사실 보고 통지 그랬어요. 자, 거기 이제 자격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5일 이내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한다 그랬죠. 자, 며칠 이내? 5일 이내 이것을 보고도 하고 통지도 하는데 보고는 누구에게? 국장에게. 통지는 다른 시도지사. 자, 다른 시도지사. 이런 식으로 보고 통지하는 건 오직 자격 취소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보통 등록 취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장난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해야 돼. 자, 둘째 줄 자격 취소를 받으면 며칠 내에 반납한다? 7일 내에. 자, 자격증 반납입니다. 며칠 이내? 7일 이내. 자, 그러면 반납의 동그라미 7일의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걸 반칠이 이렇게 돼. 반칠이. 보통 우리 칠뜨기 외우듯이 반칠이. 그러니까 항상 반납은 7일 이렇게. 자, 반칠이. 자, 반칠이. 그런데 이제 자격증 분실해가지고 반납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유서 제출한다. 그 말도 딱 밑줄 하나 해놓고. 자, 그 다음 처분의 효과. 자, 이제 처분의 효과는 우리가 결격사 할 때 배운 거예요. 자격이 취소되면 이제 자격 취득 바로 하냐. 이거 뭐돼? 3년간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이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좀 어려운 거 이게. 동그라미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자격이 취소되면요. 결격이니까 덩달아 등록도 취소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덩달아 등록도 취소된다. 자, 그런데 뭐 잘 안 물어봤죠. 복잡한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격이 취소되면 결격이니까 결격이면 등록도 취소돼요. 그 얘기입니다. 결격할 때 다 했어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는 오로지 누가 얻어맞는다고요? 소공사. 소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잘못하면 자격정지 얻어맞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러면 이제 자격정지 사유 보죠.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는요. 자, 거기 둘째 줄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가 6개월입니다. 한도가. 자,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인데요. 솔직히 이거 안 외워도요. 소공사가 중개업마다 잘못했다 뭐냐 그럼 무조건 자격정지니까 안 외워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또 당황해 또 헷갈려. 자,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해서 외웁시다. 자, 뭐냐 2개 이상의 사무실 소속됐다 뭐예요? 이중 소속이죠. 맨 앞에 이자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 인장 등록 안 했다. 자, 소공사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맨 앞에 인에다 동그라미. 3번.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죠? 확인 설명에 설자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서명 날인할 때 서명의 명자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 했다 그랬죠? 맨 앞에 거래계약서에 거자에 동그라미. 6번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거짓의 짓자에다 동그라미. 거짓. 그 다음에 7번 금지행위를 저질렀죠? 금지행위. 금지 두 글자 동그라미. 금지 두 글자. 일단 말을 만들려고 이렇게 동그라미 한 건데 그냥
솔직히 그거 뭡니까? 3번, 4번 묶어버리고 5번, 6번 묶어버리고 이래도 돼요. 그래가지고 2인 확거금 확인 설명이다 해가지고 확거금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좀 또 편의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인 거짓 설명 금지. 자, 순서 바꿔서 2인 거짓 설명.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거짓으로 설명하는 건 금지된다. 이렇게 해요. 2인 거짓 설명 금지. 2인 거짓 설명 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기준인데 자격정지는요 오른쪽 도표를 보면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거 몇 개월짜리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이것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처분의 효과. 자, 자격정지를 때리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격에서 배웠고요. 예. 자, 따로 체크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처분의 효과.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이제 행정처분 봅니다. 이번에는 개공사에 대한 처분을 보세요. 자, 자격 취소. 아까 양대 부정징, 2인 거짓 설명 금지. 자,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에서 볼 겁니다. 자, 319페이지 그 처분의 종류 성격 방금 다 했어요. 페이지 넘깁니다. 거기 이제 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데 자,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 처분의 효과도 다 볼 필요 없어요. 결격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바로 들어갑니다. 자, 320페이지. 자, 320페이지 거기 이제 먼저 절대적 취소. 이건 이제 우리가 필요적 취소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위반 행위가 걸리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취소를 한다. 자, 그러면 1번.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다. 자, 사망의 사자 동그라미. 더 이상 할 사람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취소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절차상으로 취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난 못 치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당연히 취소할 만하죠. 자, 부정의 부자이다. 부정의 부자. 그 다음 오른쪽 3번입니다. 자, 법 10조 결격사에 해당한다. 자, 결격 두 글자 동그라미. 결격. 그럼 이제 결격사유가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기억년 이런 거다. 그런데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왜 이런 게 필요 없냐? 개공사가 결격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되니까 그 결격 사유 중에서도 누구한테 해당하는 결격 사유여야 될까요? 누구한테 해당해야 돼? 개공사한테 해당해야죠. 근데 우리 결격 사유에 보면 개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소공사도 있고요. 법인의 사원 임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당되는 결격은 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결격이면 반드시 취소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간단하게 뭐예요? 이중 등록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맨 앞에 이자에다 동그라미 이자. 그 다음에 5번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 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었다.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중 소속이죠. 그러니까 4번, 5번을 묶어버리면 둘 다 이중자 들어가는 거. 4번, 5번 묶으세요. 그래서 4번 하나의 이자만 딱 치면 돼. 5번은 이중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등록증 양도되어 있다. 벌써 취소할 만하죠? 양도의 양자. 자, 양도의 양자. 그 다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수행 등 그랬죠. 자, 여기도요. 맨 앞에 업무 정지의 정자에다 동그라미 따가세요. 자,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정지를 얻어맞았는데 중개 업무를 하다 걸리면 그랬다는 얘기고, 그 다음 뒷부분 자격 정지 받은 소공사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개공사한테 등록을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업무 정지의 정자만 동그라미를 따가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이제 8번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최근 1년 이내. 자, 최근 1년 이내. 그 다음 2번. 이제 중개사법 위반하여. 자, 업무 정지를 자, 2번 얻어 맞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업무 정지 처분해야 될 텐데 업무 정지를 하느냐? 아니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 버린대요. 그래서 이거 필요적 취소예요. 왜 그러냐? 그 전에 업무 정지 2번 얻어 맞았으면 정신 차리고 잘못을 안 저질러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있어 또. 자, 반성의 기미가 없죠. 이렇게 잘못을 계속 되풀이한다. 이런 걸 우리가 상습범이라고 그래. 상습범. 자, 그래서 그 번호 8번 왼쪽 여백에다가 맨 앞에 여백 상습범이라고 쓰세요. 8번 앞에 상습범이라고 쓰고 상자에다가 동그라미. 상습범이라고 쓰고 상자에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필요적 취소 순서대로 씁니다. 자, 사망했다. 부정하게 등록했다.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상습범의 상자. 자, 이렇게 했죠? 자, 순서대로 쭉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하냐? 스토리를 만들어서 암기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부. 우리 가르치는 사람 사부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부가 뭐냐? 결격 문제가 있네. 그런데 이 사부 밑에서 배우는 이양 미쓰리는 정상이야. 그럼 이런 스승과 제자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돼. 반드시 끊어야 돼. 그렇죠? 사부가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필요적 취소야. 이해되죠? 사부가 결격이고 이양이 정상이면 뭐다?
필취 반드시 끊어라. 취소. 이렇게 합니다. 사부 결격 이양 정상. 미쓰리가 문제야. 이양이 사부가 문제야? 맞아, 사부가 문제죠. 이양이 정상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또 이양이 문제를 일으켜요. 실은 또. 자,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 근데 외웠는데 이 동그라미 친 게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여기 이양의 이자가 뭐예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안 들어가요. 이중 사무소는 안 들어가요. 조심해야 돼요.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중 사무소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중 사무소 해버리면 또 답이 없다 그래. 사부 결격 이양 정상 있는데 답이 없대 이제 이래. 그 이양이 이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자, 페이지 넘겨서. 자, 페이지 넘겨서 봅니다. 네, 의무의적 취소입니다. 자, 의무의적 취소. 자, 첫 번째 이제 의무적 취소는 이제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자,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 자, 등록 기준 미달.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많이 물어본다는데. 등록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빠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등록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다 동그라미냐면 등록 기준에 등자하고 기자하고 같이 동그라미 치세요. 등자와 기자. 이것을 앞글자만 외우니까 못 찾더라니까 예전에 수험생들이. 그래서 등기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등록 기준이다 이 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었다. 그럼 이자만 동그라미 치면요, 이 이자가 이중 등록인지 또 이중 소속인지 이중 사무소인지 헷갈려. 그래서 이자 동그라미 치고 거기 사무소에 사자도 동그라미. 그래서 이사 이렇게 외워요. 그래야 이중 사무소구나. 그러면 여기 그냥 이자만 있으면 이는 뭐야?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 그 다음에 3번,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다 그랬죠? 자, 임시에 이거 가만히 있어. 등기 이사. 임시에 임자죠? 임시에 임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법인인 개공사가 겸업을 위반했다. 기억나나요? 법인에게 인정되는 거 딱 6개.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거 왜 다른 거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겸업의 겸자에다 동그라미. 겸업의 겸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 씁니다. 여기까지 뭐라고 쓰냐? 등기 이사 겸임 이렇게. 말이 기니까 끊고. 자, 그래서 등기 이사를 겸임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등기 이사를 겸임하면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5번부터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 휴업한 경우. 자, 휴업의 휴자 동그라미. 자, 휴업의 휴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전속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문제인데, 일단 맨 앞에 전속의 전자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 전속 계약 체결했을 때 개공사가 부담해야 될 의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뭘 어겼냐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또 반대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면 이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때는 공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정보 공개 관련 위반하면 임취가 됩니다. 자, 맨 앞에 전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7번, 거래계약서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거래계약서 거자. 그러니까 이제 거짓 기재하는 이중계약서는 재질이 나빠요. 임취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8번,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 보증의 보자. 다 앞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이거 지난주에 했죠.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금지행위 금자. 금지행위 금자. 총 7개 항목 있죠. 자, 금지행위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7개 혹시? 매무, 수거, 증직투. 이제 수시로 이제 막 소리내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또 왼쪽에다 상습범이라고 쓰세요. 왼쪽에다. 상습범이라고 쓰고 상자에다 동그라미 하는데. 자, 그번 이번에 이제 상습범 뭐냐?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자,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 다음 이번에는요, 업무 정지 과태료 합쳐서 3번 이상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자, 업무 정지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자, 업무 정지나 과태료 행위니까 업무 정지 때리거나 과태료 때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겠다? 의무적 취소.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까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상습범은 처벌이 무겁게 때려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야 돼요 지금. 그 다음 자, 11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그랬죠. 자, 맨 앞에 독점에 독자에다 동그라미. 이걸 간단하게 이제 독점규제법 이렇게 되게. 또 다른 사람은 공정거래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자, 그래서 이제 개공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나 그 다음에 그 구성원인 개공사가 바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27조 28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았다는데, 그 27조 28조가 밑에서 보니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얘기해. 그러니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았다 그 얘기예요. 맨 마지막 밑줄 하세요.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점규제법을 어겼는데 그 26조를 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지행위, 그러니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부당 공동행위했다. 그러니까 담합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했다. 이건 진입 장벽이라고 그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짜고서 한마디로 갑질하거나 텃세 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처벌하겠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친 거. 자,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휴전, 보상, 금, 독 이렇게 이제 외우세요. 휴전, 보상, 금, 독. 자, 휴전, 보상, 금, 독. 자, 그럼 이제 등기, 이사, 겸임, 휴전, 보상, 금, 독 이렇게 딱 외우시면. 자, 이게 이제 이 문제 시작 페이지 넘깁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이제 거기 취소니까 청문 거치는 거 했고요. 거기 등록증 반납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도 이제 등록이 취소되면 자,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이것도 며칠이네? 7일이네. 그래서 자, 반칠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반칠이. 그러니까 자격증도 마찬가지. 반칠이. 자, 여기는 보고 통보한다는 말 없어요. 등록 취소에는. 여기만 지금 자격 취소에만.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봅시다. 자, 업무정지도 이제 6개월 이내에 때립니다. 자, 그런데 거기 둘째 줄 뒷부분 밑줄 하세요. 업무정지 둘째 줄. 법인인 개공사에 대하여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밑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유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1번.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사나 보조원으로 두었다. 자, 그러니까 원래 결격이면 중개업에 종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데리고 있으면 되냐 안 돼. 그다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해소하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격이 아니어서 고용을 했는데 나중에 결격에 해당되면 원래 2개월 이내 해소하라 그랬죠. 자르든가 해라. 그거예요. 근데 안 하면 자, 그래서 맨 앞에 결격의 결자의 동그라미. 자, 1번 맨 앞에 결자에다 동그라미. 두 번째 인장 등록 안 했다. 인에다 동그라미. 3번 존속계약 전자에다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이 전속계약인데 뭐냐면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3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아까 정보 공개 안 한 것은 임취예요. 그런데 계약서 안 한 것은 뭐다? 업무정지. 그러니까 조금 경중했어요, 재질이. 그 다음에 4번.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랬죠? 정보망의 정자에다 동그라미. 맨 앞에 정보망.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개공사가 정보망에 가입해서 이걸 이용할 때 니네들 거짓으로 공개하지 마라. 또 니네가 공개한 물건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줘라 그랬는데 이거 안 한 거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 자, 그래서 이제 정보망의 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묶고요. 7번, 8번 묶으세요. 5번, 6번 묶고 7번, 8번 묶으세요. 그래서 5번, 6번은 확인설명서의 확자 하나만 동그라미. 7번, 8번은 거래계약서 거자 하나 동그라미. 그러니까 다 서식과 관련된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3번하고 동그라미 3번 전속하고 5, 6, 7, 8 서식과 관련된 거 다 업무정지다고 제가 그랬는데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제 확인설명서 서식 교부 안 하고 보존 안 했다. 서명 날인 안 했다. 거래계약서 교부 보존 안 했다. 서명 날인 안 했다. 다 서식과 관련된 거는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감독상 명령 위반이죠. 네, 감독의 감자. 자, 그러니까 이제 자료 제출해라 보고해라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듣고 개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10번. 이의무적 취소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이의무적 임자에다 동그라미.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되냐. 이의무적 취소란 말은 아까 뭐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 딱 죄질을 판단해봐가지고 죄질이 무겁다. 그러면 취소 때려요. 그런데 이제 처음이고 또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그러면 좋아 취소까지 안 때리고 그럼 뭘 때리겠다? 업무정지 때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무적 취소가 다 업무정지 때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아까 이의무적 취소 등기이사 겸임 휴전보상 거금도 여기다가 쫙 풀어버리면 업무정지 개수가 지금 확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업무정지 찍으면 거의 8, 90% 맞아요. 그래서 자 이의무적 취소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이의무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까 이제 상습범 이렇게 이제 상습범 처분을 무겁게 해야 되니까 만일 2번 이렇게 저지르면 그때는 아예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네 지금. 업무정지도. 그 다음에 근데 그건 놔두고요. 자 11번. 자 11번 또 왼쪽에다가 상습범이라고 쓰고 또 상자에다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상습범 어떻게 되느냐. 최근 1년 이내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2번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과태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처벌하겠다? 업무정지 처벌하겠다 이 말이지. 자 이제 상습범 다 나왔어요. 자 최근 1년 이내 여기는 업이고 이거 업과가 이거 다르고 여기 업과 이렇게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위반을 했는지가 또 달라요. 자 이거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의무적 취소나 업무정지는요. 그러면 이의무적 취소라고 돼 있으니까 꼭 취소 때리느냐 그냥 업무정지나 과태료 때릴 수도 있어요. 저 업무정지도 재량이니까 꼭 업무정지 때리냐 그냥 과태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 때리면 이제 합의 3번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점점 무겁게. 자 그러니까 이의무적 취소나 업무정지 상습범은 어떤 처분을 할지 잘 몰라. 시험 내기가 애매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필요적 취소니까 시험 내기 좋아요. 명확해. 무조건 여기는 뭐다 필요적 취소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만 외우면 돼. 이거 헷갈리면. 자, 필요적 취소 상습법은 어떻게? 업무정지 몇 번? 세 번째. 업무정지 세 번째면 필요적 취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외우냐? 삼진아웃 이렇게. 자, 삼진아웃. 자, 삼진아웃. 자, 삼진아웃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 12번입니다. 여기도 독점 규제법 있죠? 맨 앞에 독점에 독자에다 동그라미. 자, 12번 독자에다 동그라미. 그런데 여기는요, 최근 몇 년 이내 몇 번 이상 얻어맞았다 이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개수를 몇 번 얻어맞았다 말이 없으면 한 번 이러면 되고요. 그다음 거기 이제 13번입니다. 13번에 이제 자 부칙 6조형 누구예요? 중개인이죠. 중개인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특광도 관할 내에 있는 물건만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 중개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범위에 범자에다 동그라미. 자 범위에 범자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 자 14번입니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은 처분에 위반한 경우 그랬죠. 자 그 14번 왼쪽에다 기타라고 쓰세요. 그냥 기타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기자에다 동그라미. 기자 기타 이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법을 어기는 것은 몽땅 다 찾아가지고 여기다 쓰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법에서 하라는 것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거 다 뭘 때리겠다? 업무정지 때리겠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업무정지 때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밑에다 좀 써놓은 것도 괜찮아요. 자, 그 여백 좀 있죠. 자 우리가 고용인 고용하면 신고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고용인 신고해야죠. 종료됐어도 종료일로부터 10일에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법에서 신고하라고 했어. 근데 안 했어. 자 그럼 처벌이 있어 없어 지금? 고용인 신고하는 얘기는 아무도 없잖아. 지금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 다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법에서 규정 안 했으니까 처벌 안 받나요? 그게 아니라 기타 적용해서 처벌 때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암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거 처벌이 뭐였지? 에이 에라 모르겠다. 뭘 찍어? 그렇죠. 업무정지 지금 맞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왜냐? 기타 적용될 수 있다. 기타. 자 그 얘기요. 자 그러면 자 업무정지입니다. 이것도 기니까 이제 두 개로 끊어서 외울 건데 자 먼저 앞부분입니다. 결인전 정화거 끊고 그 다음 독감기 임상범 이렇게 외우세요. 독감기 임상범. 순서를 바꿔서 앞부분은 그대로 결인전 정화거 그대로인데 뒷부분은 이제 독감기 임상범. 이것은 순서대로 앞부분이고 이것은 독점규제법이고 감독상 명령 위반. 이거는 기타. 여기는 의무적 취소 상습법 업무적 범위 위반했다. 자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업무정지 처분 시효제도. 자 이게 중요해요. 업무정지는 자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는 할 수 없다. 둘째 줄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중밑줄 3년 동그라미. 자 업무정지는 시효가 있는데 몇 년? 3년. 자 통틀어 여기만 시효가 있어요. 여기만. 그러니까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자격 이런 것들은 3년 지나도 적발했어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효는 어디에만 있다? 업무정지에만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 나머지는 놔도 이제 업무정지 기준. 업무정지도 이제 6개월이나 때리는데 자 페이지 넘겨봐요. 그럼 업무정지 이거 다 외우냐?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딱 봐가지고 죄질이 무거우면 6개월 좀 가벼우면 3개월 이렇게만 해야지. 이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취소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328페이지. 자 328페이지 자 지정취소. 자 지정취소는요 기억나나 모르겠네. 우리 나 외웠는데 삼류 영화 제목이 돼가지고 일명 무슨 시리즈? 정사 시리즈. 그래도 기억하네. 어떻게 암기했어 그거? 그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자 1번 어디다 동그라미? 거짓의 거자. 2번은 운영의 영자. 3번은 의무 위반의 의자. 4번은 정당한 정자. 5번 사망의 사자. 그래서 삼류 영화 제목 거, 영, 의, 정. 그러니까 이런 영화도 많이 봐야 기억나잖아요. 이런 것도 안 보고 맨날. 자 거, 영, 다 끝났어 이제. 엄청 우리 많이 넘어왔죠 지금? 엄청 많이 넘어왔는데 막상 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밖에 안 돼. 우리 외울 수 없어 이 정도는. 나는 못 외우겠다 그러면 손으로 들고 가면 돼. 손에 시험장 손바닥에다가 다 쓰면 돼. 손에다 들고 가. 못 외우면 머릿속에 담고 갈 수 없다 그러면 손으로 들고 간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근데 시험 볼 때까지 이거 다 외워. 이건 못 외워가지고 떨어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학교 간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학교 간 사람 이거 다 외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제가 프린트로 정리해서 줄 거예요.
지금 막 갑자기 막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 막 얼마 전에 모의고사 출제해야지, 지금 기출문제 만들어가지고 교정 봐가지고 그거 작업해야지, 5, 6월 달에 강의할까 지금 요약집 작업 들어가야 되지.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저도 쉬는 날이 없어 거의.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 좀 4월이 지나야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늦어도 5, 6월 달 할 때는 그 프린트 다 암기사항 해가지고 주려고, 지금 제가 일찍 주려고 했는데 지금 막 너무 정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제 요약집에 이거 고쳐야 될 게 너무나 많아. 막 법 새로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기본서 쓰면서도 싹 새로 뜯어서 쓰고 하느라고 지금 힘들었는데, 그 바람에 일이 그냥 확 많아. 또 법이 바뀌니까 기출문제도 어때요? 새로 바뀐 법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대로 놔둬도 얼마 손 댈 데가 없어. 근데 이제 법이 바뀌니까 그것을 그 법에 맞게 다 뜯어 고쳐야 돼. 막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암기하고, 그다음 오른쪽 이제 승계입니다. 승계. 이거 뭐 간단한 건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상하게 이거 좀 어려워하는데, 자, 승계가 뭐냐면 떠 안고 가라, 지금 그 말이에요. 떠 안고 가라.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에? 왜? 아, 사진 찍게? 아, 얼른 찍어. 그럼 얼른 찍어. 저기 쓸 공간이 없어 지금. 얼른 얼른 누구 한 사람이 대표로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돌려버리든. 한 가운데서 찍어야지. 반드시 이거 약간 비스듬하게 나오면 잘 안 나와. 거기서 찍거든 거. 거기서 찍어가지고 단체 딱 돌려. 잘 찍어가지고. 서서 찍어야 돼. 서서. 그래야 딱 안 돼. 반사 안 되겠죠. 땡겨서 잘 해가지고. 그래서 땡겨서 해야지. 그렇게 딱 땡겨서 해가지고 잘. 반사 안 되게. 못 믿으면 다른 사람이 또 못 믿네 보니까. 못 믿어? 다 했어 이제. 아, 여기만 지울 거야. 여기만. 자, 승계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맨날 어려워해가지고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중개업하다가 때려치우고 싶으면 얼마나 때려치울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또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재등록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죠. 이것도 찍어. 이것도 찍어야 돼. 그래. 자,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좀 쉬었다가 재등록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폐업을 한 게 왜 폐업을 했냐? 잔머리 굴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폐업을 한 거야. 왜 그러냐? 자,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최근 1년에 잘못을 2번 저질렀어. 근데 한 번 더 지르면 이제 상습범 처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습범 적용 안 하려고, 한마디로 전과 기록을 세탁하려고 폐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 업무정지 한 번, 또 업무정지 한 번, 이렇게 2번 얻어맞았어. 지금 한 번만 걸리면 어때? 등록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탁할 생각으로 폐업을 한 거야. 그리고 다시 나타나. 그럼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거냐 이거지. 자, 이런 거 봐주면 돼한데. 그럼 상습범 솔직히 누가 얻어맞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2번 얻어맞고 그냥 다 어때? 폐업했다가 일주일 있다가 등록 다시 하면 다 이게 세탁이 된다면, 전과기록 세탁이 된다면, 이런 거 있으나 마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하려고, 세탁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전과기록 뭐라? 떠안고 가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승계한다. 이 전과기를 떠안고 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이거?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또 뭐냐?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어요. 자,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적발됐어. 등록관청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관청이 자 등록 취소, 업무정지 때리려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야. 그러면 자 이러다가 등록이 취소돼 버리면 3년간 결격이 되잖아요. 그럼 야 큰일 났다. 3년간 일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얼른 폐업하고 도망가 버려. 자, 이미 폐업하고 도망간 사람한테 등록 취소를 때려 못 때려? 못 때리잖아.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이점 먹었겠지 하고 다시 나타나. 자, 이거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그러니까 만일 이걸 봐준다면, 이런 것이 또 이런 위반 행위가 또 사라진다면, 이게 세탁이 된다면, 아, 등록 취소 얻어맞을 사람 있게 없게? 구청에서 걸려가지고 때릴 것 같다면 미리 폐업해버린대.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위반 행위를 어떻게 해라? 다시 뭐 해라? 너 떠나라 이 말이야. 떠나라. 그래서 이제 다시 나타나면 너 그때 잘못 저지르고 도망갔지. 안 그러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하고 그 위반행위, 폐업하기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해당 처벌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야. 자, 이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럼 먼저 이거 전과기록 쓴 게 이것부터 보자. 그러면 오른쪽 329페이지 맨 위에, 자, 거기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 신고 전 개공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여기까지 밑줄. 단, 또 밑줄. 법인인 개공사의 경우 대표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은 누가? 대표자.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승계 효과인데, 자, 양가로 1번. 폐업 신고 전에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그랬죠. 이제 이게 전과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 하세요. 폐업 신고 전 개공사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자, 거기 중에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자, 즉 재등록한 사람이죠. 재등록 개공사에게 승계된다. 자, 거기 밑줄 치고 동그라미를 어디다 넣으면 처분일로부터 1년 동그라미. 처분일로부터 1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승계를 하긴 하는데 언제부터냐? 여기 뭐야? 처분한 날이에요. 이 날로부터예요. 여기도 처분한 날로부터예요.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계속해서 폐업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나왔다니까. 폐업한 날이 아니라 뭐다? 처분. 그러니까 이 처분한 날로부터 1년이다 이 말이야. 처분한 날로부터. 그런데 자, 처분한 날로부터 폐업을 했더니 1년이 이때 끝났을 때, 그럼 사람 승계해야 하네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처분한 날부터 1년 이때까지. 왜 1년이냐?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최근 1년 이내 얻은 것만 상습범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1년이 지나버렸으면 상습범 계산에서 이제 빠지니까 그때는 상관없어.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1년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처분일로부터 1년. 자,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처분일로부터 1년. 그러니까 항상 기간이 나오면 기산점 같이 외워야 돼요. 처분일로부터. 폐업한 날로부터.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간단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만 하면 돼. 이렇게 상습범 처벌 얻어맞지 않으려고 잔머리 굴린 거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 그 다음 이번에는 나머지는 쭉 읽으면 돼요. 거기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자, 거기 이제 밑으로 봅니다.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로 인한 재등록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 이번엔 이제 위반행위입니다. 자,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폐업하고 도망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원칙이 거기 밑줄에 있어요. 원칙 기억. 등록 관점,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자, 그러니까 원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자, 원칙은 처분할 수 있답니다. 자, 원칙은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예외로 내려와. 이제 예외로.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니은본을 보세요. 니은본 거기도 밑줄 왔어요. 이때 등록 관청의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폐업기간,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밑줄. 자, 폐업기간, 폐업 사유를. 그래서 이제 이걸 고려했더니 예외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기억을 보세요. 자, 기억. 재등록 개공사가 폐업신고 전, 그 다음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거기다 밑줄. 자, 이번엔 등록 취소. 그러니까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뭐예요? 지금 폐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재등록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둘째 줄,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자,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이거. 그 다음에 니은본을 봅시다. 니은본 첫째 줄. 자, 이번에는 그 행정처분이 뭐냐?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거기다 체크하세요. 이번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폐업했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폐업 기간이 몇 년 지나면? 1년 지나면, 이걸 지나면 이때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자, 등록 취소 3년, 업무정지 1년. 이거 시험에 또 잘 나와, 이 숫자. 자, 그럼 보세요. 왜 등록 취소는 3년 지나면 처분 안 합니까? 자, 지가 위반행위를 저질렀어요. 적발이 됐어요. 등록이 취소됐어요. 등록이 취소된 몇 년간 결격? 3년 결격. 그런데 지가 폐업하고 알아서 3년 지났어. 지 스스로 결격기간 다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안 때린대.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1년. 근데 조심해. 6개월 이러면 안 돼. 업무정지 아까 최고 6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 이러면 안 돼. 1년으로 1년.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 기간이 3년 지나면 안 때리죠. 그런데 이번에는 폐업 기간이 이 사람이 만일 2년밖에 안 지났어. 자, 폐업 기간이 2년이 지나서 재등록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 취소 때려 못 때려? 에? 3년 지나야 안 때리잖아요. 2년 지났으면 때려 못 때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취소 처분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립니다. 자, 그럼 등록이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어떻게 된다? 3년. 등록이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몇 년? 3. 그런데 지금 폐업을 2년 했죠. 지금 이 사람 2년 했잖아요. 대신 폐업 기간을 공지합니다. 이 사람 3년에서 폐업 기간을 2년을 뭐예요? 공제를. 2년을 공제하니까 그렇죠. 1년만 이 사람은 결격이에요. 1년만 결격. 자, 폐업 기간이 3년 지났으면 3년 다 공제해버리죠.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안 때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 알아두세요. 만일 폐업 기간 2년만 지났으면 3년 안 지나니까 때리는데, 대신 결격 기간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뭐 한다? 공제. 자, 그래서 이 폐업 기간을 공제해 줍니다. 폐업 기간을 공제해 줍니다. 자, 이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저기 결격이 나와요. 우리 책.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 등록 취소입니다. 거기 양가로 아니고 115페이지. 114페이지. 114페이지.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116페이지 보면 거기 동그라미 맨 위에 3번입니다. 자, 거기 첫째 줄 뒷부분, 첫째 줄 중간부터 다만 있죠? 자, 거기 쭉 밑줄하세요. 폐업 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사가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로 인한 결격 기간 3년에서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재등록한 날까지, 이게 이제 폐업 기간이에요. 바로 이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결격 기간에 해당된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체크 안 하고 이거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그래. 이거 설명을 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 승계를 좀 어려워하는데 여러분이 잘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은 이제 끝났는데 이제 뭡니까? 그 벌칙. 이제 벌칙을.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벌칙.